안녕하세요. 황금항아리 금동입니다. 한 달 정도 휴식기를 갖고 여러분의 선배들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드릴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또 기존에 상담을 해드리던 분들에 대한 멘토링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최근 몇몇 분들은 외국계 은행 컨설팅 회사 그리고 일반 외국계 회사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취업은 방향성을 잘 잡는 게 핵심 성공 요인이에요. 근데 제가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 방향성에 대해 많은 부분 오해하고 계시거나 심지어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의 시작을 항상 이런 착각을 깨우쳐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대포를 쏘는데 발사대의 방향을 거꾸로 잡고 있으니까 각도와 속도를 아무리 잘 맞춰도 전혀 타겟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취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외국계 취업은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멘토링을 하다 보면 지원자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바로 제 이력으로 이 회사 포지션에 취업이 가능할까요? 즉 본인의 지원서가 몇 점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의 바탕은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 입시에서 나오게 되는 거긴 한데 이런 접근 방식으로 취업을 대하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취업 성공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해요. 첫 번째는 하드 스킬.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스펙 쌓기죠. 영어 시험, 각종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하드 스킬의 특징은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매니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스킬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없는 요소를 가지고 몇 점이냐고 물어본들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 어려운 거죠. 두 번째로 소프트 스킬이 있는데요. 지원자들의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 소프트 스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거죠. 소프트 스킬은 정형화하거나 수치화시킬 수 없고 노력보다는 재능에 가깝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역으로 채용 매니저 입장에서 이런 소프트 스킬이 탄탄한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게 되는 거죠. 특히 커뮤니케이션, 발표, 적응력, 긍정적인 사고를 갖춘 지원자가 취업에는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점이 이 소프트 스킬이 없는 직원들은 나중에 사고를 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착각들이 이력서는 나의 경험을 나열하는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계 금융권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선도 기업에서 인턴도 하고 각종 하드 스킬도 이미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취업 성공의 실패의 결정 요인을 분석해 보면 실패하는 이력서는 지원하는 회사와 포지션 중심의 이력이 아니라 지원자 위주의 이력서라는 거죠. 이력서에는 내 자랑을 넣는 게 아니고 내 경험 중에 해당 포지션에 맞는 스킬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립해서 이력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회사와 회사 포지션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력서 하나 써놓고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이력서는 채용 매니저가 봤을 때 성의 없는 이력서로 구분될 확률이 높아지고 당연히 서류 통과도 힘든 거죠. 세 번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취업 전부터 깨닫고 넓혀두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계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한 채용보다는 빠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수시 채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핵심 고려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먼저 레퍼런스를 통해 비슷한 경험이 있는 후보가 있는지 먼저 알아봐요. 보통 내부 인력 중에 한두 명, 그리고 지인의 지인을 통해 두세 명 정도, 한 다섯 분 정도 지원을 받아요. 이런 지원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지원자들인 거죠. 거기에 추가로 헤드헌터나 채용 웹페이지를 통해 지원자 모집을 하는데 이 시점에는 이미 레퍼런스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들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이분들은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이미 한 30m는 앞서서 출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결국 그들끼리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스펙 쌓는다고 혼자 자격증 공부하고 취업 스터디 한다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게 아니라 선배들 중에 멘토를 찾아서 멘토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천을 받는 방식의 취업이 가장 효과적인 취업 전략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현재 학부에 다니는 학부생들을 멘토링할 때는 먼저 부모님과 친지들 중에 지원자가 원하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분들을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혹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기회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에 네트워크를 쌓아두게 되면
사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자산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착각들이 보면은 인터뷰를 잡 오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취업의 생태계는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다 한 번씩 서류가 통과가 돼서 인터뷰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마치 잡 오퍼 정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인터뷰를 보는 게 아니라면 이미 4~5명의 유력한 후보들 사이에 끼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한 불리함을 안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회사에 대한 공부, 포지션에 대한 공부, 그리고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멘토링을 받아서 어떤 전략으로 인터뷰에 임할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취업은 공정한 경기가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지인 찬스. 반칙이 아닌 선에서 본인이 가진 외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겨우 이길 수 있는 게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처음에 훌륭한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준비하지 마시고, 또 또래들과 어울려서 수준 낮은 정보 공유에 힘쓰지 마시고, 주변에 가용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멘토를 먼저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문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